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 후에 남편의 등 뒤에서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와 배신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며 저를 잘 챙겨줬지만 그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도 과거에 같은 고통을 겪었고 아들이 세상의 전부가 된 그녀의 삶에 제가 끼어드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결국 저희가 어떻게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감정을 진솔하게 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도 저를 많이 아껴줬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시어머니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웃으며 맞이해 주시고 저를 환영해 주셨죠. 시댁에 가면 맛있는 음식 차려주시고요. 우리 부부를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언제나 시댁에 갈 때 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전화를 하셨어요. 예, 당장 와라. 중요한 일 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급히 준비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괜찮아?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머님이 필요하신가 봐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출근을 위해 떠났죠. 저는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를 부엌으로 불러서 설거지와 청소를 시키셨어요. 부엌은 이미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구석구석을 가리키며 여기 먼지 좀 봐라. 이런 걸 그냥 둘 수 있겠니? 라고 불평을 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급히 불렀나 했는데 중요한 일이라는 건 시댁의 간단한 집안일이었던 거예요. 조금 황당했지만 그래도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흘겨보며 혼잣말로 아휴, 내 아들은 이런 걸 못 봐야 되는데 라고 중얼거리셨죠. 그런 말에 가슴이 좀 답답해졌지만 꾹 참고 일을 마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계속해서 잔심부름을 시키셨고 너희 엄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줬니? 라는 식의 말로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때 시어머니는 고의적으로 저를 부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모든 일이 끝난 후에야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이제 가봐라. 남편한테는 이 일 말하지 말고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오르며 저를 염려하는 그가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왜 시어머니가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정말 제가 뭘 잘못한 건지 한참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그는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쓰러졌고 저는 남편이 회복될 때까지 매일 병원에 가서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을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서 병원으로 갔고 제가 만든 음식이 남편의 회복에 작은 힘이라도 되기를 바랬어요. 남편은 제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진짜 병원 음식은 역시 당신 음식이 제일 좋아 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에 저도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남편이 검사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은 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어야 힘이 나. 또 괜히 손대지 말고 네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는 제가 싸온 도시락을 보면서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고
이런 걸 내 아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진짜. 라고 말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속이 상했지만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모르게 하고 싶어서 울음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말도 섞지 않고 대신 당신이 싸온 도시락을 남편의 자리 위에 두면서 아휴, 이제야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겠구나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제게 오늘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오셨더라고. 당신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 당신도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그 다정한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냥 미소 지으면서 괜찮아. 당신만 건강하면 돼.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부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해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고 제가 정말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도시락을 싸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첫 생일이 다가왔어요. 집들이 겸 남편의 생일 겸 해서 저는 남편을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요리하고 케이크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면서 하루 종일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한 후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깜짝 파티를 열었죠. 남편은 서프라이즈 파티에 눈물을 글썽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고마워. 그냥 당신이 내게 선물인데.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모습에 행복이 넘쳤어요.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부엌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넌 뭘 해도 이렇게 부족하다 얘. 내 아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네가 진짜 운이 좋아서 붙잡은 거야 얘. 그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응? 내 아들에게는 부족해. 우리 아들이 항상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아휴. 라고 하셨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비한 파티에 기뻐했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독설에 하루 종일 울음을 참아야 했어요.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편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그 순간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파티가 끝난 후 남편은 제게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준비해 줄 줄 몰랐어. 내가 정말 복 많이 받은 남편이다. 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래도 됐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시어머니의 말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남편에게 내가 부족한 아내일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지만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런 고통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깊은 상처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던 날 우리는 시댁에 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꽃다발을 들고 시어머니께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환한 미소로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 라고 기뻐하시고 남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편 마음이 따뜻해졌고 이제는 정말 가족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순간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축하드린다고 말하면서 함께 그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바라보면서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 라고 말해줬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남편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가득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도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른 방으로 간 사이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셨어요. 환하게 웃고 계시던 그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남편이 승진한 건 다 내 덕분이지 않겠니?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니? 너는 그저 네 남편 옆에서 들러리 역할만 했을 뿐이잖아.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느꼈던 따뜻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공기만 남은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제게 시댁에 와서 뭐라도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라면서 부엌 청소를 시켰어요. 남편이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하고 시어머니도 미소로 받아주었던 그 순간이 완전히 거짓말 같았어요.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냉정한 태도는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기뻐하는 날에 굳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이 그토록 길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에요. 그 사이 방에서 남편이 나왔는지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환한 분위기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와는 달리 저는 혼자 외롭게 부엌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와서 청소를 시작하는데 이미 깨끗해 보이는 곳들을 몇 번이고 닦고 또 닦으며 내내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쓸쓸히 부엌 구석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저를 보고 한숨을 쉬며 또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다 못 끝냈니? 아휴, 참 손이 느리기도 하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서둘러 손을 움직이며 청소를 이어갔죠. 여보, 여기서 뭐해? 같이 나가자.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냥 좀 도우려고 했어. 당신이 오늘 승진해서 나도 기쁘니까 뭔가 하고 싶었어.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갔지만 제 손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정말 행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도 많이 기뻐하신 것 같고 정말 좋은 하루였어. 전 억지로 웃으며 당신이 기뻐해서 나도 행복해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시어머니도 그렇게 대해주길 바랐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남편을 위한 제 모든 노력들이 시어머니에게는 전혀 가치 없어 보인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남편이 잠든 후에도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승진이라는 큰 날, 그 순간마저도 제게는 행복으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새 뒤척이며 마음속에 점점 커져가는 상처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기뻐하는 날조차 저 혼자 속상해하고 울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지만 그에게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그에게 알린다는 건 그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언제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죠.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저의 감정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저를 시댁에 데려가며 어머니도 보고 싶어 하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만의 고통을 견디면서 시댁에서 일들을 남편에게 숨기고 또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던 남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시댁에 다녀온 후에 특히 더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고 그런 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힘든 일 있어? 어머님 댁에만 다녀오면 항상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걱정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과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의 이런 질문에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대답이 남편을 안심시키지 못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대답 없이 저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었고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듯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그는 다시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했지만 제가 대답을 회피할까봐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그저 옆에서 지켜봐 줄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염려와 다정함을 느낄 때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어느 날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꽃다발을 하나 들고 왔어요.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거라도 받으면 좀 기분이 나아질까 해서.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고마워. 당신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죠. 남편은 그제야 조금 안심한 듯 미소 지었지만 저는 그저 속으로 그 미소가 오래 지속되길 바라면서 마음속 슬픔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저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서 작은 변화라도 느낄 때마다 불안한 눈빛을 보였고 제가 시댁에 다녀온 후에는 특히 더 피곤하고 지친 모습을 보이면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남편의 이런 행동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었죠. 결국 남편은 이런 저의 변화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저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에 점점 시댁과의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면 남편은 일부러 일정을 잡거나 저에게 이번엔 그냥 쉬자. 당신 너무 피곤해 보여. 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그런 배려에 저는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끝내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남편의 눈치와 배려가 점점 더 커지면서 저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진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그의 염려에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 참 많이 답답했죠. 그로 인해서 남편 역시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고 저 또한 그를 바라보며 죄책감과 고통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피곤해서 그러는 줄 알았겠지만 매번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제가 우울해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을 보고 남편도 점차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남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요즘 정말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혹시 내가 무슨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불안해. 그의 말은 너무나도 진심이었고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당신 덕분에 버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면서
정말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좀 힘든 시기가 온 것 같아. 라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응? 당신이 힘든 걸 보는 게 나한테는 제일 괴로운 일이야. 그의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울음을 참고 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쥔 채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깊은 슬픔을 자아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매번 시댁에 다녀오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고 남편에게도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록 오히려 저는 더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걸 털어놓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이 받을 상처가 두려웠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내가 깨뜨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저 역시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에게서 계속해서 저의 상처를 숨기며 매일 혼자서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저에게 다가올 때마다 저는 그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 그가 모르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죄책감 사이에 갈등하면서 점점 더 힘들어져 갔어요. 남편은 그것을 눈치챈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고 그저 옆에서 지켜봐 주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하는 장면을 남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시댁에 방문했던 우리가 잠시 거실에서 쉬고 있다가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다가오셔서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너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더라. 내가 왜 너 같은 애를 우리 집에 들였는지 모르겠어. 갑작스러운 그 말에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시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죠. 너 같은 게 우리 아들 옆에 있는 게 참 진짜 어이가 없어.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 옆에 앉아있을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차가웠고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와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무서웠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말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어. 똑똑하고 집안도 괜찮은 여자들 말이야. 근데 네가 뭐라고 감히 우리 아들을 차지하려고 해가지고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감히 아들 옆에 있다는 게 나는 진짜 어이가 없어.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독서를 퍼부으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고 싶었지만 점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부당한 상황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이 상황을 남편이 알면 안 돼. 남편에게 실망을 줄 수 없어.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 쪽에서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고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남편은 한순간 멍하니 서 있다가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곧장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그런 말 하세요?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고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상처가 있었는지를 느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저를 지켜주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고요. 남편의 그 모습에 저는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품에 안고 어깨를 쓰다듬으며 저를 달랬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다. 아니. 시어머니는 그 순간 당황한 듯 보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돌연한 반응에 혼란스러워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우리 결혼한 것도 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셔서 이루어진 건데 왜 이제 와서 이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저희가 잘 사는 걸 응원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하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셨고 그 자리에서 침묵만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시어머니를 응시하다가 제 손을 꼭 잡고 거실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끝내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정리하지 못한 채 저를 먼저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왜 이런 걸 이제 알았을까?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했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의 눈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제 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 대한 불만과 반감을 버리지 못하셨어요. 우리 부부는 함께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여러 번 노력해봤지만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만히 계셨다가도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저를 향해 쏟아내는 독설은 변함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점점 더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결국 저를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시어머니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잘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차분하게 제가 겪었던 일들과 그로 인해 상처받았던 제 마음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죠. 남편은 저를 보호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에게 네가 이 여자에게 너무 휘둘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대화들이 계속될수록 남편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괴로워졌습니다. 그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의 행복을 위해서는 결국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도 수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얼마나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느낄 수 있었죠. 결국 어느 날 저녁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머니와 거리 두자. 더 이상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순 없어. 당신이 내 옆에서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와 인연을 끊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면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면서 나도 당신 곁에서 행복하고 싶어. 고마워, 정말로. 라고 대답했죠. 그날 이후 저희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고 당분간 시어머니의 연락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 결정을 내리면서 많은 죄책감과 아픔을 느꼈지만 저를 향한 사랑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줬다고 했어요. 그는 저에게 당신이 가장 소중해. 누구도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줬고 그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만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그런 남편의 옆에서 행복을 찾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며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는 서로를 지키며 행복을 찾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눈치 못 채는 남편도 답답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아내도 너무 답답하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시어머니의 얄미운 독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것 같았죠? 물 없이 고구마 먹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저 남편분의 마음이 느껴졌고요. 아내와 어머님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도 또 안타까웠고요. 결국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도 깨닫게 되시겠죠? 서로 다시 가까워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사연에서 뵐게요. 이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